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해왔던 대형 병원 전공의들 일부가 오늘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정부가 구제하지 않으면 다시 집단 휴진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공의들 일단 일부는 복귀했는데요. 나머지는 아직 복귀 안 한 분들도 계시고요. 네. 지금 복귀 안 한 쪽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아직까지 합의가 다 제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입장과 예. 함께 또 이제 이 층위가 총 3층위가 있습니다. 예. 보통 전공이라고 하는 이제 레지던트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개원이들이 중심된 의협이 있고 또 의대생들이 있는데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접수를 이제 거부한 상태에서 상당수가 거부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파업을 계속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생이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가요, 지금? 네, 일단은 접수 기간이 종결이 됐기 예. 때문에 현재 이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 14%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들만 접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거부한 86%가 다시 접수를 해서 시험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하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는 그건 안 될 말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네. 정부 입장은 단호하죠? 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14%에 접수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책적인 관점을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의사가 매년 몇천 명 정도가 나오는 거를 애정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중보건이라든지 군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년 수천 명의 의사들이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수급 계획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86%의 학생들이 시험을 안 봐가지고 한 해에 14%밖에 안 되는 한 400명만 되는 의사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그 응급실이나 대학병원들의 인턴 수급부터가 안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보건도 어려움이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일단은 단호한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실적인 부분의 문제는 분명히 어떤 큰 문제가 있다는 거야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저렇게 막무가내로 시험을 안 보아놓고 또 요구를 관철시킨 다음에 다시 그럼 우리 또 시험 볼래요. 이걸 정부가 받아들여도 되나? 이런 비판 여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에서도 바로 그런 비판 여론을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의 이제 구제책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안 그래도 이번 합의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의사 단체들에서도 불만들이 있지만 또 이것이 너무 양보하고 백기투항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시험 접수까지도 가능하도록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비판 여론이 더 비등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는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뭐 그것이 옳든 그러든 감정적인 걸 배제하고 봤을 때 의사들이 그 한 해에 이제 4천 명 정도 나오던 의사들이 400명으로 줄어들게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면 있다는 모든 말씀이시죠? 의료 공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서로 타협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망,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과 상관없이 상당수 어떤 국민들의 여론들은 의사 고시마저 어떤 이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놔둘 것이냐 이런 여론도 아주 들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면은. 네, 가장 강력한 부분이 이제 전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법이나 이런 토대로 해가지고 규제라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을 거부하면은 다시는 이러지 못하도록 해서 시험을 못 보게 한다라는 정도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비판들은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 당장 내년부터 그럼 각 병원의 인턴들이 그러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면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한 부분도 있는 예.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그렇습니다. 얘기냐면 예.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마다 네. 그럼 의대생들은 시험을 거부하고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에서 빠지고 네. 모든 요구사항을 다 얻어내고 네. 원래대로 다시 복귀하고 예.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반복해도 될 것인가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에 마련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만. 네, 예.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대학병원 구조에 좀 이상한 구조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원래는 대학병원은 전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하는 의사들이 봉직이들이 관련된 모든 의료 서비스 대부분을 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은 이제 수련 정도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상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상당한 업무들을 대신해서 투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빠지면은 여기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것도 근원적인 어떤 있습니다. 해결 또 예. 그다음에 의사협회와 합의 내용 중에요. 네. 합의 내용 중에 의사 고시 내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더 막무가내인 게요. 그렇게 어떤 장기간의 어떤 대표단체와 협의라는 내용 중에 없던 요구사항을 또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이건 못해.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첫 번째 요구에서 들어주면 두 번째 요구하고 두 번째 요구에서 들어주면 세 번째 요구하고 네. 의사 고시도 의대생들이 자기 어떤 명분을 위해서 던진다 그랬으면 지금 와서 또 보게 해달라고 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위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게 국가 입장에서도 그걸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들어줘서 안 될 부분에 선을 넘어섰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용을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더라도 합의에 있어서의 대의 명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양쪽 그렇겠죠. 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이익도 없이 네. 다시 없던 일처럼 합의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의약분업 사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 갈등에 있어가지고 이 좀 항상 이제 구조적으로 반복이 된 게 협상과 합의의 주체가 된 거는 의사협회였는데 실제로 해서 정부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조치들을 취하는 거는 전공이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별다른 이제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계속 합의가 되더라도 이후의 여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 합의의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일단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뭐뭐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은 강제력은 없는데요. 설령 이제 이거를 민사적인 합의로 본다 할지라도 합의의 주체가 이제 대한의사협회이기 때문에 이 의사가 아닌 이제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시험 거부 관련돼서는 일단은 합의랑은 관련이 없어질 거고요.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 회원들이긴 하지만은 의사협회 차원에서 위반을 하는 것과 의사협회 소속된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위반하는 것과는 좀 법적 효과가 달라지게 볼 것입니다. 이 법적으로 어떤 이 합의를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대상이 되는 의사고시에 국가고시의 대상이 되는 어떤 분들은 전부 의대생들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예. 의사고시에 이제 실습 과정을 이제 지원하는 시험을 보는 건데 그거를 지금 86%가 거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갑자기 이제 14%의 학생들만 이번 의사고시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방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말 중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공격하는데 주요 어떤 배경이 된 아들 문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쪽 주장을요. 일단 그 의혹의 중심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당시에 휴가를 연장한 것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고 연장하고 하는 부분들이 규정을 위반한 군법상 어떤 법령상 위반인지 군무 이탈로 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군무 이탈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이것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추 장관이나 추 장관 측근이 외압을 행사한 부분이 있는지, 즉 공무집행 방해가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8개월 동안 이루어진 거는 맞는데 이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한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제 세 번째 쟁점이고 마지막은 그러면 현재 이제 이 수사들을 제대로 규명을 해가지고 국민적 논란을 가라앉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처음에 규정을 위반했다는 쪽의 논리는 뭔가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군대 휴가는 일반적인 직장 휴가와 다르게 원칙적으로 휴가 명령이 있어야지 가능한 상태인데 휴가 만기 시점, 첫 번째 휴가 병가 만기 시점까지 복귀 안 한 것 자체는 상호간에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복귀를 안 한 다음에 연장하는 조치 자체가 규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연장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공격하는 쪽의 얘기죠. 고발하는 쪽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어긴 부분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이것이 비판한 주장입니다. 쪽의 얘기고요. 반대로 이제 변호인 쪽 입장에서는 규정 자체를 위반한 부분은 전혀 없고 이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정상적인 규정에 따랐지만은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일부 기록들이 보관이 안 됐을 뿐이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휴가에서 복귀한 다음 휴가를 연장을 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다라는 것이 고발 쪽의 입장이라면 반대 입장에서는
휴가 중에도 병가여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복귀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연장도 규정상 가능하다 이런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투사의 경우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 건가요, 여기?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예. 한편 이제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관련 선서라든지 법적 취지를 봤을 때는 미 육군의 여러 가지 지위를 받기는 하지만은 또 대한민국 육군 소속이기는 예. 합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법적 판단은 대한민국 육군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추 장관 아들 측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면 그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규정을 어긴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쟁점 아까 말씀하신 외압? 외압이 있었느냐의 여부.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이 어떻습니까? 부분도 처음에는 이제 그 추 장관 혹 직접 연락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처음에 폭로가 됐다가 예. 그다음에 보좌관이 연락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추 장관 측에서는 이건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근데 연락을 한 적은 없다.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좌관도- 이견은 없는 거죠? 직접 지금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좌관이 연락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최근에 의문으로 나왔죠?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보좌관이 연락을 받았다라는 진술이라든지 녹취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당 쪽 일부 국회의원에서는 사실이다라고도 인정을 하기도 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다. 네, 예. 그렇게 그거에 외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연락이 있었던 사실은 맞다 이거죠. 네, 그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당시에 왜 그러면은 서 씨 개인은 어떤 그냥 민간인에 불과한데 이제 여당 대표 보좌관이 그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전화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뭐 내용을 밝혀내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세 번째 쟁점은 그러면 이게 왜 8개월이나 걸렸을까?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8개월이 걸릴 사건인가?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보통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처리 규정을 보면은 이제 검찰에 접수가 된 다음에 원칙은 3개월 이내에 이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사건에 따라 가지고는 뭐 1년 넘는 경우도 매우 많기는 하지만은 관련돼서 왜 수사가 제대로 안 진행되는지 좀 검찰 수사팀 입장에서도 그렇게 사실관계가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규명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도 이 부분도 아직까지 명쾌하진 않군요.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8개월 동안 결론이 안 나오는지에 대한 대답도 명쾌하진 않고. 예, 수사팀을 담당하는 이제 결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장 검사가 뭐 최근에 이제 인사 전보 조치가 된 부분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지만은 사실 뭐 좀 저희 실무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집중해서 수사하면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구심과 혼란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더 지연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아직까지 해명이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보좌관이 왜 민간인 아들의 문제 관련해 전화를 했느냐 이 그렇습니다. 부분하고 예.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네. 왜 수사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단순한 사실 확인의 이 수사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왜 진척이 없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내일이라도 빨리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정상적인 법적인 규정상으로 휴가 복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예. 그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그 정도는 입장을 하루 안에도 정리를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확인이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정광훈 목사 관련한 얘기를 잠깐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보석 취소했는데 혹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재수감되기 전에 정광훈 목사 얘기 잠깐 직접 들어보고 갈까요? 대한민국이 전체 전락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예? 항고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자, 정광훈 목사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거는 좀 뭐 이미 좀 네.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분이 하도 좀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자, 보석 취소 사유가 뭔가요? 예. 조건부 보석 허가였는데 그 예. 조건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예. 법원에서 보석이라는 거는 석방이랑 그냥 석방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 하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거든요. 예. 그 조건을 근데 위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고요. 재판부는 특히 위법한 불법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건부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수감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조건부 석방이었는데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잡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보석금도 뺏는 건가요, 원래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보정금이라는 거는 예. 보석 허가 조건들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 이제 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몰취라고 하는데요. 몰수하고 취하다는 것입니다. 국고로 귀속되는 그런 형태로 결정이 나온 그게 것입니다. 3천만 원인가였죠? 네, 3천만 원입니다. 예. 항고했는데요, 전 목사 측에서는. 네, 어떻게, 관련해서는 예, 이제 어떻게 즉시 보십니까? 항고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마 핵심적인 쟁점은 위법 집회였느냐에 달려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일파만파가 신고했던 집회 같은 경우에는 집회 당시에 시작할 당시에는 위법한 집회는 아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당시 집행정지 명령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신고됐을 때는 100인 이하의 집회로 신고가 됐었는데 사실은 거의 열리자마자 수천 명이 운집하는 집회로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미 불법화돼서 해산 명령이 내린 상태에서도 연단에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불법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되고요. 예.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논증이 앞으로 상고심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집회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예를 들면 사랑제일교회에 청구된 청구권, 예? 예, 구상권. 구상권, 예, 예. 예. 그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입증이 좀 쉽진 않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고요. 두 번째는 범위 문제인데요. 이 범위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인과관계로 봐서 볼 것인가. 가령 이제 주변의 상인들이 본 피해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 범위로 포섭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자체에서 청구한 거는 직접적인 방역 비용이랑 검사 비용에 한정해가지고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소송들이 기존에도 새롭게 만들어졌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법리, 특히 인과관계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